네, 입양한 딸을 언제는 잘 키워주겠다고 입양했던 딸을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묶어놓고 열몇 시간 가둬놓고. 그런데도 이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까지 한 양부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비정한 양부모는 입양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온몸에 테이프를 감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 양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웠는지 그러니까 친부모랑 원래는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도 하고 아는 사람의 딸이었다고요? 원래는 서로 친엄마하고 지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 친엄마가 이혼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딸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우니까 이 아는 사람인 이 지금 문제된 양부모한테 양육이나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입양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예. 결국은 아는 사람 집 딸을 데려와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예. 자, 근데 시신이 훼손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요? 일단 살인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아동학대 치사, 상해치사보다는 살인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부인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종합적으로 그 경위라든가 그 당시에 그 지금 피해, 그 사망한 그 아동이 당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고의가 아니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 이 정도의 어떤 결박 상태로 17시간씩 방치하고 특히 밥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도 주지 않았을 경우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의가 입증이 되더라도 살인죄로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술 조사나 경위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는지는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7시간 동안 감금을 했다는 거죠. 밥을 안 준 건 그 이전부터예요. 밥도 계속 안 먹이고 아이를 17시간 동안 테이프로 꽁꽁 묶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죽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계속 이제 벽을 보고 서게 하거나 파리채로 여러 번 때리고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그 혼내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자주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학대가 최초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아이의 몸에는 온 그 멍자국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학대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왔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이 멍자국에 생긴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예. 자, 지금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래놓고 인천 소래포구를 갑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허위 거짓 신고하려고. 지금 양 엄마라는 사람이 참 아이 찾는 모습 치고는 좀 태연한데요. 어찌됐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소래포구 가서 지금 아이 찾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것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인터넷에 사람 많은 곳을 검색해서 인천의 한 축제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 친엄마한테도 그렇게 실종 신고를 하고 실종됐다라고 알리니까 친엄마가 SNS에 아이 좀 찾아주세요라고 절실하게 글을 올리기까지 하는데요. 굉장히 기만적이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철저히 완벽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런 정황들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예. 자, 요즘에 그 입양이라는 게요. 파양 절차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부모 될 자격이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입양할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입양하는 문제. 이거는 정말 한 아이의 운명을 너무도 짓밟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무슨 애완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입양 절차에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실제로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게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형식적 검토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부모가 될 자격이 있고 이 인성이라든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직업이 있으면 입양을 해도 좋다라는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소지로 보이고요. 이 사건 특히 친엄마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입양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입양 절차가 간소하고 쉬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리가 입양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부모 상담이라든지 적절한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인성평가라든지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아이를 입양할 정말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한 후에 입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고요. 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엄격한 입양 절차가 있으면 입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해외로 입양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렇죠.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게 국내 입양을 이런 하는데. 실질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후속적으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사후 방문 서비스, 상담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내가 낳는 아이가 없으니까 뭐 입양이나 할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 갖고는 나중에 절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